안녕하세요. 윤성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윤성호입니다. 예, 선생님 전년도에도 그 자소서 그리고 이제 면접 때문에 또 방송해 주시고 그 제가 후문으로 이제 도움 받으셨다. 그리고 뭐 계속 즐겨 듣고 하면서 아이들 자소서 지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최근에 뭐 직간접적으로 그런 문의들 많이 있으시죠?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방송을 들었다고 네.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분들도 많으시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자소서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자소서에 대한 굉장히 질문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그 과거 이제 방송에 했었던 것하고는 조금 또 다르게 올해는 학생들에게 조금 영감을 더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조금 더 부모님들께 학생들에게 전달해 드려서 듣는 과정 중에 상당히 좋은 힌트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한번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서두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자소서라고 한 글 자체를 학생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글로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들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 입시에서는 자소서가 갖고 있는 역할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요. 정말 착한 학생들은 이제 정말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로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대입에서 있어서의 자소서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네.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학생들이 열심히 만든 학생부가 결과 중심이라고 한다면요. 예, 자기소개서는 과정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충족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자가 학생부에 보여주지 못했던 생각이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 지원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등을 보여줌으로써 지원자를 차별화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과정 중심이라고 말씀을 듣고서도 또 학생들은 내가 그래도 상을 받았으니까 또는 성적이 올랐으니까 이런 내용을 상당히 적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다 보면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상을 받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상 받은 것들을 연도별로 나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열거하고.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은 사실은 그 평가하는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것들은 학생부를 통해서 너무 빠르게 평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렇게 서술한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예, 네, 그래서 사실 단순한 나열보다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학생들에게서 상당히 시선을 끌만한 그 대회 입상 이런 내용도 적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요, 수상을 단순히 적지 않는 것은 또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학생부에 기록이 있지만 그 상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또 본인이 또 노력을 했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은 예. 너무 좋습니다. 수상 사례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되지는 않게 하라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사실 학생부에 보면은 학생이 수상한 기록은 굉장히 간단하게 한 줄로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학생이 노력한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학생부에 나와 있지 않죠. 예,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 또 수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 이 대회를 작성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참가하고 적고 싶은데 금지되지 않아요. 이런 사실은 작성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사실 잘 모르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공인어학 성적 그리고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은 작성을 금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지원자와 관련된 친인척, 부모의 직업이라든지 또 직업명 등을 암시하는 거는. 암시하는 것들도 역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예. 대학에 따라서는 그 논술 보면은 특수 문자 이런 것도 쓰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서로 이제 암묵적인 이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네네.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 유사도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그 자신 고유의 글이라고 생각하고 쓸 텐데 이 내가 쓴 글이 혹시라도 과거 선배의 글하고 상당히 닮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학에서 유사도 검사를 제가 직접 시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예,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면 예. 네, 유사도 검사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본인이 썼다고 하면 유사도에 걸릴 확률은 거의 제로이고요. 예. 이제 유사도에 걸리는 친구들의 특징은 합격한 선배의 자기소개서의 포맷을 그대로 따라간다든지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긁어서 인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유사도 검사에 걸리게 됩니다. 혹시 한두 개 문장이 상당히 유사한 것처럼 나온다고 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문장이 예를 들어서 배열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완전히 똑같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잡아내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글에 있어서 뭐 5% 미만은 유의라고 하고요. 5%에서 30%는 의심, 또 30% 이상은 위험 정도로 나누고 각 대역별로 그 정도에 따라서 처분을 다르게 합니다. 예. 자,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자기 소개에 이제 글을 쓸 텐데 그렇다라면 이 자기 소개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자소서에 반드시 담겨야 되는 핵심들은 어떤 것이 될까요? 사실은 정말 이것들을 반드시 써야 한다 이렇게 사실은 꼭 짚어드리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찝어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쓰는 겁니다. 예, 네, 그 두 번째는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예. 생각 쓰기 그리고 특색을 보여주기 또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자, 이거 말씀 들으면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막상 쓰려고 하면 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생각을 쓰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과정적 서술이 필요한 공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대회를 준비했던, 어떤 활동을 준비했던, 또 어떤 것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했던 그 결과물은 사실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단계별로 생각했던 거라든지 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들을 적고 그리고 생각을 바탕으로 또 행해졌던 행동들과 연결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서술이 됩니다.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특색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면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특색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전부 합니다. 특색이 없다고 하죠. 네, 하지만 사실은 학생부를 찾아보면 어느 정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본인이 수행했던 활동 간의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학생의 특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대에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윤리라든지 아니면 법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단순히 보기에는 해당 전공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융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이 학생이 하고 싶은 진로를 실현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원으로 활동을 했을 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적어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이게 현재 자소서의 대세죠.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되는 이유는요. 학생들은 본인이 한 활동과 예를 들어서 학생부 자체가 굉장히 조금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의 학생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일화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나만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특색을 보여주는 거랑도 연결이 되죠. 예. 그 학생들에게 이제 쓴 자소서를 보다 보면은 그 스스로 자기 평가가 다 되어져서 저는 어떠한 사람이고 이건 저에게 어떤 의미다라고 제가 읽어보더라도
그 학생이 쓴 글 이상으로는 평가하기 힘들게 이미 자기 평가가 다 되어 있는 글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약간 좀 쓰다 보면은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글을 보면은 역시 그 자기 평가가 이제 모호하거나 막연하게 평가가 돼 있고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 적어놨던 자기 평가 이상으로는 보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본인이 행했던 생각 같은 것들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생각을 쓰다 보면 그 과정이라든지 본인이 수행했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또한 역시도 자세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생각 쓰기랑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이제 부모님들께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선배들의 경우를 들어보니까 여름방학 내내 자소서만 붙들고 있다가 여름방학 다 보냈다. 수능 공부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동시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준비는 거의 못하고 자소서 붙들고 끝났다. 자,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여름방학 때 하루 종일 자기소개서만 쓰다 끝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그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자소서 지도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소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보다 형식적인 완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소유하고 계시죠. 그 형식 이야기를 조금 해주셔서 그런데요. 네네. 형식이 중요한가요? 어느 정도 중요한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글의 완벽성이라든지 형식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시간은 없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와, 이 친구의 글이 정말 완벽하고 논리적이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 위주의 평가를 하게 된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고민하는 것이 맞춤법이 틀렸다든지 문장이 좀 비분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크게 감점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형식이라는 것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글을 읽는데 몰입하기가 쉽고 흐름 자체가 상당히 전개가 좋으니까 내용을 부각시키는 데는 역시 효과가 조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장의 흐름을 좀 짧게 쓴다든지 아니면 두관식 또는 소제목 등을 활용하는 것들이 입학사정관들이 글을 좀 빠르게 볼 수 있고 몰입해서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학생들이 그 앞서 질문드린 것 같이 자소서를 빠른 시간 안에 또 자신의 이야기를 잘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본인의 학생부를 본인이 좀 분석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그냥 나 이 내용 가지고 써야지 하고 쓰다 보면 막상 쓸 내용도 없고요. 덤벼들기보다는 분석을 네. 먼저 하라. 네, 분석을 좀 하고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문항에 맞게 배열을 하고 작성을 해보시면 흔히 얘기하는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활동들 역시도 요약하고 정리하고 좀 다르게 보다 보면 충분히 좋은 자소서 소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소서 1번, 3번의 문항들을 살펴보면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학생들이 이 문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이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1번 문항부터 3번 문항까지 조건적으로 제시되고 네.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충족해서 글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뿌듯했고 굉장히 의미 있었고 본인한테 굉장히 유의미했다. 스스로 역시 자기 평가가 된. 네, 근데 자기 평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추상적이고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구체적이지 못한 서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학생들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활동이나 탐구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네, 생각의 흐름을 작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배우고 느낀 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각각에서의 활동과 학습에서의 의미를 좀 잘 발견해서 그거 간에 서로 어떤 개연성이나 네네. 흐름 이런 것들을
성찰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1번 문항부터 작성 요령을 조금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경험을 작성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3년 동안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문항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획일화된 작성 요령은 없습니다. 네, 본인의 학생부의 특성에 맞게 또 문항의 소재를 배열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범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작성 요령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과에서 요구하는 선후교과 관련된 서술, 또한 과목 간의 융합학습 경험, 진로 및 지원학과에 연계된 연구 또는 탐구 등의 소재가 서술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순한 학습 방식을 서술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예. 학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작성하는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나 봐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자기소개서의 문항별로 서류평가의 항목과 연결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지적 역량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등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학과에서 요구하는 선호교과를 서술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이 내용에서도 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한 가지 학습했었던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적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은 그 분야 내에서 학습을 계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여러 사례를 보여주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게요. 사실은 이런 네. 질문들이 나오는 것들이 합격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선배들이 이렇게 쓰니까 합격했고 또 네. 저렇게 쓰면 합격했는데요. 예. 양쪽 모두 좋습니다. 음, 양쪽 모두 네.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3년 동안에 가장 유의미하게 학습을 한 거라고 하면 굉장히 심화가 있어야겠죠. 깊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본인이 그거만큼 많은 고민과 또 여러 생각을 많이 했던 기록들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모든 것 모두 좋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지만은 자녀에게 맞는 그 학생만의 고유한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초점에 맞추시라. 이렇게 네, 맞습니다.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학생만의 특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구체적인 작성 사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친구인데요. 서울대학교랑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는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제 법과 정치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모두 합리적이라고 가정함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도대체 합리적인 유권자는 무엇이고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는 합리적을 선택하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궁금함이 생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것들이거든요. 넘기고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네, 푸는 맞습니다. 것이지.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전공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사소한 호기심이었지만 궁금해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국내외 해외 선거 사례까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학생만이 내린 결론을 서술했습니다. 예. 그 찾아가는 노력 자체도 뭐 상당히 그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했었던 이런 도전의 모습들이 드러나겠네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학생들 이공계 학생들이 수학 증명에서도 드러납니다. 교과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을 생략함 이런 문항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증명해 보기도 합니다. 예. 그 이번 주 주말에 학생들 증명하려고 시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두 번째는 중앙대 기계공학과 합격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게 보통 기계공학과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물리투를 이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물투를 선택하지 않고 생투를 이수했던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체세포 기식, 텔로미어, 텔로머레이스, 암치료 등 굉장히 생명과학적 탐구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암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형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과정에서 DNA 초소형 나노 로봇이라는 것들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작성을 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기계공학과에서 생명과학적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죠. 하지만 기계공학에서 요구하지 않는 역량이지만 본인이 했던 이런 생명과학적 공부들을 해당 학과에 맞춰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과정적으로 본인이 성장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작성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다시 듣기 많이 하겠네요. 사례들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상당히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항이죠. 예.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의미 있었던 활동 3가지 이내 작성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학과에서 요구하는 선호 활동이라는 것들 사실은 적는 게 가장 기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동아리 활동, 또 지원학과에 연계된 연구 및 탐구도 되고요. 또 나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활동,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께서 또 2번을 작성할 때 선생님 이거 학업 역량으로 2가지 3가지를 모두 다 적어야 돼요. 아니면은 또 그 기타 또 뭐 그 예체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뭐 사회적인 경험 뭐 이런 것들까지 한 가지는 사례를 좀 적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거 역시도 학생의 특색에 맞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나 적고 또 흔히 얘기하는 전공 외라고 해서 뭐 사회적 역량이라든지 융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적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적는 것이 다르게 보이려면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런 활동을 왜 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본인이 지원한 전공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생각해 봤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나의 특색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그 소재와 함께 잘 어필될 수 있는지 함께 묶여져서 네, 이 두 맞습니다. 가지를 좀 고려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번 문항의 사례도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학생의 사례는 이제 고려대 경영학과를 합격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한 사례입니다. 학생이 경영학과 관련돼서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수행했던 것들을 서술했습니다. 청소년에게 가장 효율적인 광고 마케팅 방법을 찾아서 친구들과 탐구를 했고요. 실제로 탑 마케팅 기법을 토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많은 고민 그리고 또 유의미한 결과를 이뤄냈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가 봐요. 네, 가장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선호 활동을 맞춘 네. 케이스죠. 사실 이런 경우는 학생이 그 서류를 평가됐을 때 내가 그래도 면접 대상이 무난하게 되겠다 또는 그 자신이 좀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무난하게 작성을 해도 될 텐데 내가 아무래도 열의에 있을 것 같다. 이런 학생들은 또 자소서 내용도 조금 남다르게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특색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동일한 활동을 했더라도 본인만이 수행했던 것들을 더 더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이해과를 합격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과 학생인데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이제 교내 백일장 및 논술 대회 또 한국사 경시 대회에서 문과 학생을 제치고 수상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소설이랑 수필 등 글을 쓰는 것에 취미를 갖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이나 카페 같은 곳에 본인이 소설을 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읽고 댓글을 달아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이런 특성을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글쓰기 과정 자체가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또 사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 친구가 알게 되었던 과정을 서술했고요. 사실 이 학생이 꿈꿨던 의사라는 직업 역시 사회 안에서 환자와 소통하고 또 사회에 묻어나는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같이 서술했고 또 의사가 되어서도 이러한 글쓰기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고 서술했습니다. 예.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 과목 명칭이 환자, 의사, 사회 이런 명칭의 그 여러 학기 동안 배우는 과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점을 알고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학생 스스로 소통과 사회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이 되며 성장했었던 모습을 어필하려고 했었던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제 윤성호 선생님께서
자소서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1번 문항, 2번 문항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내일 방송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례로 많은 영감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